12월 달에 주가의 위치가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달에 요 구간을 제외하면요. 요 구간을 한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움직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을 올려주는 장대 양봉이 있어서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이외의 그림에서는 사실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추진력은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한 차례 정도는 덜치고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콩대입니다. 2023년도 12월 2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약 16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전일은 크리스마스 휴일로 하루 휴장을 하였고요. 다시 오늘 시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 주가 23년도의 마지막 거래 주간으로서 올해 사실 연말 11월, 12월 달에 증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흐지부지한 증시로 마감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11월, 12월 달에 주가를 좀 들어 올려주면서 고점을 체크해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뜨거운 증시로 마감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연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기대치가 산타릴리라는 단어와 함께 믹스 매치가 되면서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잔여 거래일 약 4일 동안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잔여 거래일 4일 동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처음으로 포문을 여는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휴일을 앞두고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간대에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동성이 사실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회수가 휴일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 내용도 많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저는 이유가 너무 뻔한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은 말만 전달해주고 내용만 전달해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실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도 아는 것처럼 이건 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법인데 이 패턴이 사람을 정말로 괴롭히는 패턴입니다. 아주 괴롭히는 패턴이죠. 지금 이제 그 구간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시장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날 저점을 찍은 게 22일 날이죠. 새벽 3시 15분입니다. 새벽 3시 15분이고 이날 저점을 찍은 게 새벽 4시 반입니다. 근데 보시면 변동성의 파동이 요렇게 길거나 요렇게 긴 게 아니고요. 특정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시간 정도 엄청나게 집약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시간대에는 당연히 거래량들이 강하게 수반이 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저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라는 건데 저 시간은 유럽장이 일단 마감을 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유럽장이 마감을 하죠. 유럽장이 마감을 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증시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현재 썸머타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있는데 그 시간도 거의 스킵당하고 있고 유럽 증시가 동시에 오픈되고 있는 11시, 개장한 미국 시장의 개장은 11시 반이라든지 1시 반 이런 구간, 1시 반 이내 구간대에서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뚜렷한 추이를 주진 않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에서 제한적인 파동을 주고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 전체 동조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말 갖다 붙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을 갖다 붙일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대한민국 증시가 플러스 0.12% 코스피 기준 강보합 마감했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도 그랬고 중국 증시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쪽 증시들을 놓고 이제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냥 말을 갖다 붙이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는 증시가 아니고 현재는 미국 증시만의 영향을 받는 시간에 아주 제한적인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저들의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에 대한 부분. 이 청산이 왜 중요하게 작용이 되냐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대한 포지션 클리어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장 초반이나 장 중 내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장 막판에 장 중반부에만 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증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만이 열려있는 시간대에 좀 집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대에 집중적인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패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 까다로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뭐 저게 뭐 까다로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래 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90%가 한국에 계세요. 저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 시간은 꼭두새벽이란 말이죠. 리듬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까다롭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해외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동조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주 단편적이고 단적이고 미국 증시만의 영향을 받는 시간대에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들은 연말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가져가진 못했어요. 개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자체는 없었던 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죠. 거래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메말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지사 계속해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시장 또한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이 흐름 자체의 거래량이 감소가 됐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프리마켓 시장이지만 거래량이 직전 거래 대비해서 4.91%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전 거래 대비해서 4.91%지 직전 거래가 사실은 평균치 이하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 이하 거래량이 놓고 보면 지금 거래량은 한 2.5%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여기서 연휴를 이제 끝났다, 말았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구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월말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아마 주말간 쉬시면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경제면도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 우린 트레이더들이니까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시면서 등등등 하시면서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보면 기사가 딱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종료가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 첫 번째가 대응이 될 거고 아니다. 산타랠리가 이어져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것이냐 이런 기대치의 두 가지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림을 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봐서는 랠리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 같고,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관점, 수위적인 관점을 가져가려고 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사실 움직이는 게 더 정석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간적인 부분을 조율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제한적 국면을 언급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이 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장이 시작되면서 좀 움직이나 보고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강보합권 내에서 가벼운 등락만 보이고 있지, 명확한 길을 아직까지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봤을 때, 현 국면은, 현재 상황은, 또 현재 위치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한 지표가 일단 없고요. 또 중요한 모멘텀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야말로 정말 물량, 매물, 물건에 의한 싸움이 치열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말 드레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또 보셔야 되냐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12월 달에 주가의 위치가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달에 요 구간을 제외하면요. 요 구간을 한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움직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균을 올려주는 장대 양봉이 있어서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이외의 그림에서는 사실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추진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추진력은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한 차례 정도는 덜 치고 가야 된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물 소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뻔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뻔한 타이밍에 답지를 주지 않고 있다. 근데 그 답지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가 이번 주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기 때문에 남은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좀 치열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 때는 하루 남은 거래 때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토요일도 좀 그랬죠. 새벽 3시에서 한 5시 안쪽까지는 좀 치열하게 움직였는데 그 2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전체적인 거래 시간 23시간 중에 거의 21시간 정도는 관망하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당연지사, 시간적인 부분, 거래적인 부분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로 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29일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좀 거래량이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하여 이제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만들어냈을 때 모멘텀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은 지금 예정된 것은 없는데 예상과 다른 모멘텀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을 때는 연말 그 다음에 월초를 앞두고 월초와 신년을 앞두고 거기에 따른 경계성 매물들이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조심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은 분명한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답지를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답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의 길이 너무 먼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을 간다고 합시다. 미국 뉴욕을 가시는데 미국 뉴욕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보신 분들은 뉴욕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가고 이런 계산이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나는 난생 처음 뉴욕을 가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뉴욕까지 가는 동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뉴욕까지 가는 그 티켓이 정해져 있고 정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 과정을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우지수와 뉴욕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모두가 지금은 좀 스테이블한 상태입니다. 이 스테이블한 상태가 오늘 다시 시장이 개장되어지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마저도 시차적인 움직임을 준다고 하면, 오늘마저도, 사실 오늘은 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마저도 또 새벽 시차를 이용한 매매가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번 남은 거래일을 모두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클로징 되지 않겠느냐까지도 연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최근에는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정도까지도 큰 장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 충분하게 개인 시간 보내시고 체력 안 빼시고 좀 저녁 시간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 이러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